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테슬라를 이야기할 때 성장 둔화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실험을 하나 더 열었는데요.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 버전 14. 이번 버전은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AI가 실제로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시장이 왜 이걸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FSD 버전 14를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확대 롤아웃했습니다. 예전까진 제한된 지역과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미국 주요주 대부분 일반 소비자 차량에서도 작동을 허용했습니다. 즉 자율주행이 테스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간 시점이에요. 머스크는 트위터 X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버전 14는 완전히 새로 훈련된 AI 모델이며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가 실시간 운전 데이터를 학습해 발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코드 기반이 아니라 경험 기반의 신경만 학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최근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했을 때의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 대비 약 9배 낮다는 결과예요. 일반 운전자는 평균 70만 킬로 주행당 1회 사고가 나고, 반면 FSD 모드는 약 630만 킬로미터당 1회가 발생하죠. 물론 테슬라가 제시한 내부 통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매 분기마다 이 수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 포인트죠. 즉 AI가 사람보다 나은 판단을 내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FSD V14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한 대를 팔면 끝이었죠.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차 한 대가 스스로 수익을 내는 이동형 노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FSD 구독료 월 199달러가 500만 되면 연 120억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수익의 중심으로 바뀌는 구조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늘 말하던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AI 회사라는 말, 바로 이 FSD가 핵심 근거입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이 테슬라 FSD를 조사 중인데 일부 사고 사례와 신호 위반 리포트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과하게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지금 오히려 부재 프레임이 형성되는 과도기, 즉 제도권 편입의 초기 단계로 보는 게 맞아요. 과거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규제가 생기는 건 위험이 아니라 인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재가 아니라 성숙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 신호는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교통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테스트를 공식 승인했죠. 저도 스톡홀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엔 칼스타드 지역에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공도 주행이 허용됐습니다. 단순히 테스터가 같지만 이건 AI 운전이 유럽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기술 시험이 아닌 국가 인프라 수준의 검증 단계로 옮겨간 겁니다. 머스크가 늘 말하던 규제는 언젠가 기술을 인정하게 될 걸, 그 순간이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테슬라는 유럽같이 규제가 까다로운 시장부터 뚫는 전략을 택했어요. 왜일까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로의 확장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스웨덴 승인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상용화를 향한 첫 교두부예요. 테슬라는 지금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칠레를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자율주행의 실험이 이제 유럽의 도로로 옮겨가고, 그 도로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다시 전 세계 기술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부르지만 머스크는 이미 인류의 이동 방식을 바꾸는 실험실을 운영 중이에요. FSD V14,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믿기 시작한 첫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테슬라의 진짜 자산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신뢰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지금 그 신뢰를 세상 전역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스토리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